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이중호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나사가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렇게 우주 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도 우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공위성 산업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왜 미국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기업 탑픽을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주 산업 전망을 보시면은 글로벌 우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서치가 있지만 가장 최근 리서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2026년까지 연평균 약 6.84%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미국의 우주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각 나라별 비교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지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나사의 예산 추이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서 그런 생각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모든 우주 여행이나 좀 장기 프로젝트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타난 걸로 보이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인공위성 산업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인공위성 시장의 성장이 가장 돋보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전체 우주 산업 규모의 인공위성 산업은 약 72%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공위성 산업의 성장 뒷배경에는 인공위성의 사용 범위 확대가 전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약 1톤에 해당하는 대형 인공위성만을 발사할 수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각종 칩셋이나 그런 부품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 위성에도 모든 부품을 탑재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위성 발사 비용이나 운영 효율성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형위성 위주로 앞으로 인공위성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소형위성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6.4%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용 목적도 보면은 주로 많이 나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구 관측, 그 다음으로 우주 실험 이렇게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보시면은 미국의 우주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왼쪽 밑에 표를 보시면은 전 세계에 한 약 5,500개의 위성이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약 64%인 3,500대가 미국 소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나 이제 민간단체가 소유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기타 나라를 다 합해도 미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민간 투자가 얼마나 높냐, 그 민간 기업들, 저희가 투자할 민간 기업들의 비중이 얼마나 높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른쪽 밑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우주 투자 중 이제 민간 비중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미국이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나라에서의 투자에서 약 49%가 민간 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기업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준비한 배경으로는 풍부한 현금 흐름과 지속적인 사업에 기반해서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로 세 가지 뽑아봤는데요. 록히드 마틴, 그리고 막서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의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인데요. 최근 실적을 보면은 지난 분기, 2분기 실적 우려에도 최근 3분기에 견고한 수익을 나타내면서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F-35 전투기나 이제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것들의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실적을 견인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계약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좀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공급망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단기 실적 둔화 요인이 있는데요. 이런 실적 둔화 요인에도 연간 전망치는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곳에 넣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ULA입니다. ULA가 뭐냐면은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공동으로 투자 설립한 민간 우주 로켓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주 로켓을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가지고 로켓을 발사해주는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작년까지
까지는 해서는 ULA 투자 이익이 거의 0%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가지고 최근 3분기부터 해서 우주 부문 전체 매출의 약 17%를 차지할 정도로 ULA 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뒷배경으로는 지속된 인공위성 발사나 이런 로켓 발사 증가가 있는데요. 향후 어떨 것이냐를 보면은 올해 말부터 해서 지속적인 이제 나사나 미국 정부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그런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꾸준히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있을 것을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존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 ULA를 채택했죠. 그래서 지속적인 ULA 투자 이익이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경우에는 한 가지 또 그 특이점이 캐시플로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이런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주주 환원도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로 늘리는 등 주주 환원도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에 시장 점유율도 한 가지 좀 키포인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정부 계약이나 이제 무기 산업에서 오는 풍부한 견고한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우주 산업에 투자해서 성장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막서 테크놀로지입니다. 다소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막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관측이나 인공위성 제조 같은 이제 산업을 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최근 실적은 그 공급망이나 이제 비용 증가 같은 것들이 좀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력들이 고연봉을 가진 인력들이기 때문에 비용 증가가 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2022년 실적은 작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나 이제 잉여 현금 흐름도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고요. 막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각국 정부와의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민간 기업들과의 계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막서 테크놀로지의 주요 좀 사업 포인트를 보면은 내비게이션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제 각국 정부의 날씨 예측 그 기상 이미지 같은 것을 제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도 최근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로봇의 부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특히 특징으로는 달 탐사 시에 채집 활동에 쓰일 로봇 팔을 최근에 이제 만든 것으로 발표했고요. 한 가지 포인트는 내년에는 차세대 이제 위성 관측 시스템인 월드뷰 리전을 발사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약 4-5대의 위성을 한 세트로 지구 관측을 했다면은 월드뷰 리전은 그보다 더 많은 7, 8대 위성을 갖고 지구 관측을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가상현실로 지구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차별점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쟁력 강화에 향후 좀 기여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메타버스 시장의 수요도 새로운 수요도 생겨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막스 테크놀로지 주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는 제가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나 이런 그 밸류에이션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성장력을 감안한 막스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이제 우주 산업이나 동종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도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 이제 매출 총 이익률도 가격 인상에 기반해가지고 최근에 좀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매핑 그리고 지형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도 23%로 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회사 규모가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시장 안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업입니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얼마 전에도 애플이나 이제 여러 이제 핸드폰 기업 또는 티모바일 미국의 통신업체들이죠. 통신사들인데 통신사들이 이제 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발표하신 것을 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최근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서비스 구독자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높은 수요에 기반해가지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꽤 이제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실적 개선에 기반해서 자사주 매입도 8천만 달러 실행했고
그리고 자사주의 프로그램 잔액으로 약 2억 달러가 남아 있어서 향후 꾸준한 이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저희 보면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X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스페이스X의 로켓을 활용해서 위성 5기를 추가로 발사하기를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위성 운행 위성 수도 늘어나면서 서비스 커버리지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이제 그 스타링크도 이제 똑같은 산업에 있는데요. 스타링크가 들어오면은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이 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기보다는 아직 이제 시장이 규모가 작고 절대 강자가 없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스타링크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이런 위성 통신 산업의 민간화를 좀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시에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정리해드리면 이제 지구 전역에 데이터망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선발주자로서 저희는 이런 그 위성 통신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도 이제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이제 향후 성장력 창출에 저희는 긍정적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이제 미국 우주 산업에서 그 중에서도 인공위성 가장 높은 성장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위성 산업을 준비해봤고요. 또한 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지 높은 경쟁력을 가진 미국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 기업 이렇게 발표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